학습과 기억입니다. 네. 운동학습이라고 할 때 운동학습은 뇌에 영구적인 기억을 남기는 거거든. 네. 그럼 영구적인 기억을 남기려면 뭘 해야 될까? 반복적인 훈련을 해야 된다. 반복적인 훈련. 반복적인 훈련을 한다는 것은 앞에 이제 우리가 공부해온 게 있으니까 아주 쉬워져. 네. 내가 물어보면 무조건 전형신경회로라고 말만 하면 돼. 내가 이렇게 강조하고 반복하는 이유는 그것이 완전히 본인 걸로 체화돼야 돼. 나는 이 스포츠 멘탈 이외에도 일반적인 어떤 멘탈 강사들 교육이나 일반 국에서도 이 전용신경회라는 개념을 항상 쓰는데 이것이 실제로 내가 상담이나 코칭에서도 너무나 유용해. 효과가 아주 좋다 이 말이에요. 자, 운동학습이라는 것은 반복적인 훈련이야. 반복적인 훈련. 그걸 통해서 우리 마음과 행동의 영구적 변화를 일궈내는데 마음과 행동의 그 영구적 변화는 결국 뇌의 전용 신경회로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면 새로운 것을 내가 배워서 그걸 반복 훈련을 하게 되면 그 반복 훈련을 통해서 뇌에 뭐 시키자는 거야? 기억화 시키자는 거야. 내가 새로운 걸 배웠는데 반복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게 기억되지 않는다. 기억되지 않는 것은 학습된 게 아니고 그냥 한번 처음 해본 거지. 그럼 내가 이 학습한 것을 기억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복 훈련을 해야 되고, 네. 그럼 반복 훈련은 기억으로 가는 디딤돌을 놓는 것이다. 반복 훈련은 기억으로 가는 디딤돌 놓는 걸 단어를 나중에 이제 잘 써먹어야 돼요. 아, 반복 훈련은 기억으로 가는 디딤돌을 만드는 것이다. 자, 그럼 반복 훈련이 기억으로 가는 디딤돌을 만들어서 기억 시스템을 만든다면 우리는 새로운 학습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새로운 학습이 이루어지는가? 내 안에 기존에 기억이 없으면 새로운 학습이 안 되지. 안 되는 건 아니야. 수많은 반복을 더 많이 해야 되지. 다행히 우리는 기억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학습을 기억 시스템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시키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그럼 이렇게 보자고. 내가 새로운 학습을 하고 반복 훈련을 하면 그것이 기억화된다. 기억화된 것은 새로운 학습에 다시 관여한다. 그리고 내가 반복 훈련하는데도 기존의 기억이 관여하거든. 아, 이것도 서로 뭐하고 있다? 순환된다. 순환된다. 그럼 이렇게 꺼야 돼. 이렇게 우리가 학습과 반복 훈련이 기억으로 가는 디딤돌을 만들지만 기억화된 것은 다시 학습과 반복에 관여해서 이건 서로 순환적 관계를 만든다. 그러니까 운동이 어떻게 학습되고 기억되는가 이 원리를 알아야만이 코칭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결국 이 순환적 관계가 반복된다는 것은 뭐를 구축한다는 거야 또. 전형신경. 쉽네. 답을 너무 잘한다 근데. 근데 만약에 내가 학습과 반복 훈련을 통해서 기억화시키고 기억화된 것이 다시 학습과 반복 훈련에 관여하고 또 이 학습과 반복 훈련이 된 것이 또 기억화를 더 공고하게 하고 그 과정이 계속 순환되는 그 패턴을 만들게 되면 그게 전용 신경회로를 구축됐는데 중요한 건 말이야. 그 과정에서 선수가 실수나 실패할 수 있잖아. 그때 코치가 어떤 반응을 하는가에 따라서 선수의 전용 신경회로가 확 바뀌어버려. 실수했을 때 야단치거나 지적하거나 꾸중을 하게 되면 선수는 뭐를 배우는 거야? 부정적 불안이라는 걸 배워. 불안을 학습한다. 단어를 잘 들어봐. 불안을 뭐 한다? 학습. 불안을 처음에 가진 게 아니고 배웠다 이 말이야. 불안을 누가 가르친 거야? 코치가 잘못 가르쳤다 이 말이야. 우리는 실수하면 뭐 해야 될까 그러면 이 전용 신경회로 개념을 이해하고 학습과 기억에 대한 이 전체를 통섭적 관점에서 본다면 실수하면 뭐 해줘야 될까? 전용 신경회로를 우리는 긍정적으로 만들어줘야 되잖아. 운동 수행과 경기를 향상하는데 도움되도록 만들어주려면 실수하면 즉시 가서 뭐 해줘야 돼? 격려해줘야 돼. 왜 즉시 격려해줘야 되는가가 이 전용 신경회로 때문에 그런 거야. 만약에 실수할 때마다 지적하고 꾸중하고 혼을 내면
선수는 다음에 실수 안 해야지. 실수하면 큰일 나. 계속 경직되고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복적인 학습과 반복 훈련 과정에서 무엇을 학습하느냐? 불안이라는 걸 학습해버리기 때문에 불안과 관련된 전용신경 회로가 구축되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선수들은 나중에 큰 대회에 나가면 자기도 모르게 계속 무의식에서 그 불안을 일으켜버려요. 왜? 본인이 만든 그 전용신경회로 어떤 기술이나 동작은 반복에 의해서 숙달됐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멘탈이거든. 그 멘탈의 부정적 정서, 불안이라는 부정적 정서가 그 전용신경회로에 연합되어 있으면 작은 어떤 이런 뭐 대회나 훈련 과정에서는 그렇게 안 드러나도 큰 중요한 시점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경직시키게 된단 말이야. 뭐 하면 안 된다? 실수하면 안 된다라는 강박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전용신경회로 구축하는 그 학습 반복 훈련이 기억화되고 기억화된 것이 다시 학습 반복 훈련에 관여하는 이 메커니즘 말이야. 이것이 계속 반복돼서 전용신경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우리는 실수와 실패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피드백을 해줘야 되고 어떤 성공 경험을 직접적으로 많이 시켜줘야 되고 간접적 성공 경험을 어떻게 시켜야 되고 어떤 격려가 들어가야 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딱 잡히게 된다. 이 정도 이제 코치가 이 정도만 딱 가지고 있어도 선수들을 지도할 때 뭔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렇게 이런 능력을 안 갖추어도 성공하는 선수들도 있어. 그건 타고난 거야. 특별한 케이스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교육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그런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치를 잘못 만나가지고 자신의 재능을 썩히는 선수들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이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학습과 기억에서 이제 기억을 세부적으로 한번 뜯어보자고. 네. 정보의 양과 시간에 따라서 기억을 나누는 걸 단기 기억, 감각 기억, 장기 기억으로 나눌 수 있어. 장기 기억, 그 다음에 감각 기억. 감각 기억을 제일 위로 올리는 게 낫겠다, 그지? 그렇지. 아니, 그렇지. 감각 기억. 자, 감각 기억은 시각으로 들어오는 거, 청각으로 들어오는 거, 신체 감각으로 들어오는 이런 걸 우리가 감각 기억이라 그래. 근데 감각인데 무슨 기억을 붙였나? 감각인데 왜 기억을 붙였을까? 감각으로 들어오는 이러한 자극과 정보가 시간이 약 한 3초 내외? 아주 짧은 시간 들어왔다가 이건 대부분 뭐 된다? 사라진다. 감각 기억이요? 감각 기억은 대부분 사라진다. 그 중에서 특별하게 중요한 기억이 어디로 넘어간다? 단기 기억으로 들어오는 거야. 우리 단기 기억으로 들어오는 거는 시간이 그러면 얼마나? 10초에서 한 20초 정도, 15초 내외 정도의 짧게 유지된다. 그 중에서 또 대부분의 정보들은 생략돼 버리고 삭제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일부만 어디로 넘어간다?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다. 이 감각기관에 들어오는 이 기억들은 짧은 기억으로 사라지지만 그 중에서 일부는 단기 기억으로 넘어오고 단기 기억에 넘어온 대부분의 정보는 짧은 시간 머물다가 반복하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 아니면 단기 기억으로 들어온 것 중에 충격적인 거는 바로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감각으로 들어온 이 부분이 충격적으로 들어왔다면 이거는 그냥 논스톱이단 말이야. 바로 어디로?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 버린다. 내가 우승한 그 순간의 그 경험은 한 번만에 어디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야. 장기 기억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만약에 내가 중요한 뭐에서 큰 충격적인 끔찍한 어떤 경험을 했다면 그거 트라우마잖아. 트라우마 경험은 어디로 들어가 버려? 장기 기억으로 바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야.
그렇지 않는 대부분의 우리가 운동학습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기술과 동작을 익히는 과정들은 감각 기억과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을 거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끊임없이 뭐 해줘야 된다는 거야? 반복을 해줘야 된다. 그럼 반복해서 그와 관련된 전용 신경회를 구축한다는 것은 결국 전부 다 뭐화시킨다? 장기 기억화시키기 위한 거. 그럼 장기 기억과 우리의 무의식과 전용 신경회로는 같은 것은 아니지만 같은 영역이다. 이렇게 보면 이제 이해가 좀 전체적으로 만들어지지. 네. 그러면 운동학습 과정은 결국은 전용 신경회를 구축하는 과정이니까 장기 기억화시키는 거네. 장기 기억화시키는 거.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잖아. 네. 우리 단기 기억은 시간도 10초에서 20초지만 용량도 일부밖에 못 넣어. 그래서 7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건 아래로 5, 위로 올라가면 9. 5에서 9 정도의 용량밖에 못 담는다. 그래서 빨리 잊어먹어야 돼. 그래야 새로운 그게 들어오면 계속 뭔가 받아들일 수 있잖아. 근데 장기 기억은 바다야. 이건 용량이 거의 무한할 정도로 모든 걸 다 받아들여. 그렇다면 감각 기억은 빨리 사라진다 했는데 네. 이 감각 기억을 반복해서 계속 시키면 단기 기억, 장기 기억화 되기도 하지만 아까 앞에서 배운 걸 보자고 순환된다 했잖아. 네. 그럼 장기 기억에 그 감각에 관련된 게 전용 신경회로가 이제 구축대가 장기 기억화되어 있다면 이 전용 신경회로는 이 감각에 대해서는 뭐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빠르게 그것도 뭐 자동화시켰어. 그래서 나중에 뭐가 어떤 수행과 기술하는데 몸이 먼저 반응할 수 있는 상태까지. 그럼 우리 감각으로 들어오는 이게 왜 이름을 감각 기억이라고 붙였는가가 이해가 되잖아. 우리 감각도 뭐가 있다? 기억이 있다. 실제로 기억은 뇌에서 하지만 네. 수많은 반복에 의해서 뇌에서 일어나는 반응과 신체에 일어나는 반응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게끔 만드는 게 우리가 운동 반복 훈련이잖아. 이게 처음 배울 때는 시간이 걸리지만 나중에 반복하면 그냥 생각 안 하고 일어나거든. 몸이 먼저 반응하거든. 우리 권투를 한번 보자고. 권투 경기를 딱 보고 있으면 와 저렇게 주먹이 많이 날라오는데 정말 잘 피하잖아. 어떻게 그렇게 피할 수 있어? 반복 이렇게 피하는 훈련에서. 몸이 감각적으로 피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뇌가 그만큼 전용 신경회로가 얼마나 정교하게 발달되어 있을까? 그거를 위해서 권투 선수는 얼마나 많이 맞아봤냐 이 말이야. 요각대 저렇게 하면 여기 맞거든. 맞아보니까 강하게 들어오잖아. 그러면 전용 신경을 계속 구축시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안 맞으려면 뭐 많이 맞아봐야 돼. 그러면 이 감각에도 뭐가 생긴다? 기억화된다. 실제 기억은 뇌에서 일어나는 거지만 우리 뇌는 중추신경이잖아. 네. 이 근육, 말초신경이 하나로 움직이는 시스템이 되니까 이렇게 자주자주 피할 수 있다. 뭐 골프도 마찬가지 아닐까? 맞아. 이제 이해가 됐지? 네. 다음은 정보의 유형에 따라서 이 기억을 또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이제 저변을 전체로 깔고 이해를 해봐야 이렇게 학습되고 이렇게 기억되는구나. 어떻게 학습되고 어떻게 기억되는 그 원리를 알아야 지도할 때 내 지도 방법을 더 나은 방법을 택할 수 있잖아. 정보의 유형으로 보면 일화적 기억과 절차적 기억과 어의적 기억으로 나누어져. 정보 유형이. 정보의 유형 어떤 틀이냐 이 말이지. 네네. 자 그러면 일화적 기억을 먼저 보자고. 네. 일화적 기억이라는 말은 내가 그 기억을 하는 데 있어서 경험할 당시에 특별한 어떤 신체 감각적인 부분에 의해서 정서가 연합된 기억들. 그래서 자전거를 타려고 내가 이렇게 할 때 네. 자전거 타는 거는 내 안전과 생존에 관련된 거거든. 네. 넘어지면 깨지고 피가 나고 다친단 말이야. 그러려면 우리 뇌에서는 그런 경험에 특별한 감각을 많이 쓰고 정서가 개입이 많이 된다고. 이 감각과 정서가 많이 개입이 됐으니까 그 기억은
굵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일화적 기억은 반복해서 학습해버리면 전용 신경회로를 굵게 만들어가지고 이건 지워지지가 않아. 지워지지가 않아. 그래서 어릴 때 수영을 배우거나 자전거를 배운 이 기술은 10년 동안 안 해도 10년 후에 그 자전거 타는 거와 수영하는 것이 저절로 일어나게 돼 있어. 왜일까? 일화적 기억으로 들어간 거야. 그러면 전쟁이나 자연재해나 그래서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했다, 또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 속에 폭행을 당했다, 이런 것들은 뭘까? 일화 기억. 강한 일화 기억으로 들어와 있지. 거기 전혀 중요로 구축해 있다면 그건 아주 강하게 뇌에 남아있지. 그럼 운동선수가 어떤 중요한 그거에서 뭔가 자기가 실수를 했다. 그래서 30cm 아니면 1m 앞에서 퍼팅을 했는데 그게 안 들어갔다. 어떻게 될까? 끔찍한가? 그렇죠. 그럼 그 기억은 어떤 기억이다 말이야? 충격적이죠. 일화 기억이다 말이야. 그럼 그 일화 기억이 되게 되면 그러한 기억이 전역 신경회로에 구축되어 있으며 다음에 거기에 막 가면 그 상황만 되면 자기도 우리가 몸이 굳어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훈련 과정에서 그러한 상황에서도 격려를 해줘야 되고 그 선수가 절대 주눅들게 만들어서도 안 되고 그런 게 이제 왜 중요한 건 이제 나오잖아. 자, 일화적 기억은 정서가 묻어있는 기억이니까 네. 대부분의 운동, 학습, 운동, 이제 반복 훈련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뭘까? 운동은 결국 일화 기억 시스템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체력 훈련을 시킬 때도 그러면 좀 긍정적 정서를 팍 느끼게끔. 몸은 고되지만 정서적으로 뭔가 희망적인 거, 뭔가 도전적인 어떤 동기가 더 생기도록 코치가 격려해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왜? 우리의 체력이든 기술이든 멘탈이든 모든 건 전체성으로 나중에 이 선수에게 영향을 미치거든. 여기 이제 일화적 기억이야. 네. 일화적 기억. 다음은 절차적 기억. 절차적 기억이라는 건 어떤 순서. 어떤 기술이나 어떤 동작을 그 순서에 의해서 뇌에 저장해야 되잖아. 그렇게 저장해야만이 다음에 네. 내가 그 순서에 의해서 그 수행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네. 그러면 루틴은 어떤 기억화시키는 거야? 절차적 기억. 그렇지.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야. 아, 이 절차적 기억을 계속 반복시키면 이것도 뭐가 된다? 전용 신경회로가 구축된다. 아, 일화적 기억, 절차적 기억. 그 다음에 어의적 기억이라는 게 있어. 의요? 다른 말로 의미적 기억이라고 해. 의미적. 의가 좀 의미적으로 해. 의미적. 네.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야.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이론을 설명한다든지 네. 개념을 설명한다든지 그것에 대한 어떤 정의를 하는 것. 이건 의의적 기억이다라는 거야. 그럼 골프를 처음 배울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해주잖아. 그건 의의적 기억이라는 거야. 의의적 기억. 초기에는 의미적 기억을 쓴단 말이야. 그리고 절차적 기억도 쓰지. 네. 그러면 일화적 기억도 함께 한단 말이야. 네. 계속 반복할수록 이제 의미적 기억은 점점 비중이 약해지고 처음에는 그게 강하거든. 의미적 기억을 계속 우리가 언어적으로 뭔가 코칭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나중에 반복하면 어떤 쪽으로 가? 뭐에 의존해야 될까? 감각이나 이렇게 그걸 일화적 기억 시스템에 의존해 간다. 아, 결국 초기에는 의적 어떤 기억과 절차적 기억을 강화시켜 줄 수 있도록 코치가 계속 거기에 초점을 맞춰줘야 되고 그것이 되고 나면 이제 일화적 기억 시스템에 의해서 운동이 진행되도록 하면 된다. 여기까지 하니까 이제 기억에 대한 부분, 학습에 대한 부분들, 전용 신경회로에 대한 부분 좀 전체성으로 좀 만들어지지.